저는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네네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네. 80불부터 1000불까지 있는 회사예요. 진짜 네. 네. 약간 그런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걸 번역해서 얘기를 하면 네. 미국에서 프로로 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조차 네. 의견이 다 갈리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회사라는 거기도 하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수익률이에요. 백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하고 그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근데 이제 백테스트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백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내가 투자 방식을 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주식을 30% 갖고 있고 뭐 채권을 30%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내가 구체적으로 투자 방식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한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했으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느냐라는 게 이제 백테스트라는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백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2000년도부터 한 20년 정도를 백테스트를 하다가 네. 데이터를 계속 과거 걸 찾았어요. 네. 1980년대 걸 찾고 80년대를 찾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오일 쇼크가 빠진 것 같아. 70년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때 데이터를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70년대 데이터도 써보고. 네. 근데 70년대까지 가보고 나니까 욕심이 네. 생기는 거야. 네. 대공황까지는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1929년부터 일어났던 엄청난 100년 전에. 네, 100년 전의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는 좀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1920년대 데이터까지 찾아서 거의 네. 100년 가까이 백테스트를 했고, 100년 동안 백테스트 수익률은 연평균 9몇 퍼센트 정도 돼요. 9%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연평균 9점 몇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뭐 그런 수치적인 감도 있어야 되는데, 네. 연평균 9%면 8년이면 2배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8년이면 2배가 되는 수익률이고, 네. 그래서 7위 법칙이라고 하는 거. 네, 7위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8년 갖고 있으면 내 자산이 그냥 2배가 된다. 요 정도 느낌으로. 그러면 연평균 8%, 9%가 높은 수익률이냐라는 의문은 드실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테슬라를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네. 테슬라를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가면 네. 한 700%, 800% 오른 테슬라가 있는데 네. 내가 왜 기대 수익률이 7, 8%인 걸 해야 되느냐라고 네. 물으신다면, 네. 연 단위로 7, 800% 올라가는 건 네. 다음 해에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조금 네, 요즘에 물론 테슬라가 내려가고 있고 뭐 네네. 테슬라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하나하나 종목은 사실 알기는 되게 어렵고, 네네. 저는 그냥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봤을 때 승자가 됐던 주식들이 다 고점 대비 60, 70% 이상 떨어진 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변동성이 클 거고, 네네. 그만큼 큰 하락을 맞이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이 회사를 과연 이 회사 얼마나 아냐, 내가 이 회사 더 믿고 들어갈 수 있냐, 그럴 준비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네. 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의 네.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네. 보통 월스트리트에서 연평균 한 12% 정도만 넘어도 네. 레전드예요. 레전드로 인정해줘요. 레전드. 네, 연평균 12%를 네네네. 꾸준히 장기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네네. 레이달류도 한 11%, 12% 정도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버핏이 한 연평균 20% 정도 되고. 버핏이요? 네. 버핏이 뭐 엄청 높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복리라서 그게 무서운 거지. 연평균 20% 정도 되고. 네. 어쨌든. 네네. 그 다음에 피터 린치라고 진짜 유명한 네네네. 포트폴리오 펀드 매니저도 연평균 29%고요. 그분은 기간이 짧죠, 대신. 네네네. 기간이 좀 짧은 편이고. 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도 연평균 수익률이 15% 내외고, 말 많은 빌황도 연평균 16%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연평균 10% 중반대를 네. 꾸준히 가져가는 거는 네. 거의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펀드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40년 정도 시계열을 가져가니까 일단은 펀드에서 살아남은 펀드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나라 공모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뮤추얼 펀드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네. 펀드들 중에서 주가 지수를 이기는 펀드가 40년 동안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뭐 몇 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1%도 안 됐었나? 2%도 안 됐었나? 네네. 그 주가 지수를
큰 비율로 이기는 펀드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 아크 인베스트 있지 않느냐라 그러는데 이제 네. 저는 제가 말하는 건 장기간이에요. 장기간. 네네네. 그러니까 단기간은 그런 이벤트들은 언제나 발생하는데 네. 장기간으로 가면 누가 언제 뭘 이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계속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셔야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다루는 어떤 태도도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상황이랑 또 맞물리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증시나 이런 거는 금리나 지금 네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도잖아요. 그 연초에 미국채 10년물이 0.9에서 지금 한 1.7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S&P 500이 4천 발목을 금리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올레도 포트폴리오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떤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레더 같은 포트폴리오 투자는 네. 사실 인플레이션에도 베팅하고 디플레이션에도 베팅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늘 마음에 안 드는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그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 네, 펼쳐놓고 왜냐면 양방향에 베팅하는 거니까 네. 증시나 이 경제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늘 갈 거니까 네. 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안 좋은 장기채도 물론 네, 들어있는 거죠. 장기채 같은 경우가 이제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장기채를 왜 갖고 있냐. 네. 그럼 철학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레더의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날씨에 다 대비를 하겠다는 거고 네. 인플레이션에 내가 대비를 하겠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네. 디플레이션에 대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나 저 방향으로 가나 포트폴리오에서 다 대비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네. 그래서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인플레이션에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자재도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물가 연동체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도 어느 정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디플레이션에도 베팅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서로 어떤 손실이 상쇄되는 느낌이 네. 있는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과거의 역사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네. 가지고 해본 상쇄되고 나도 네. 어려운 개념이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 남아서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더 수익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만 먹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올레더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철학인 건데 어쨌든 네네네. 그 자산들을 이렇게 상승되는 자산과 하락되는 자산들을 네. 상쇄하면 네. 월 단위로나 연 단위로는 그게 수익이 덜 날 수는 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네. 계속 나더라 네. 라는 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철학이고 이제 네네네. 데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다 네네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면 네.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 생각은 해보셔야 돼. 인플레이션이 시장 사람들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왔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꼬리에 꼬리를 물면 네.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온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우리가 물론, 지금 엄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을 수 있고 네. 그때 또 갑자기 디플레로 빠졌을 경우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1980년대 말부터 계속 그랬죠. 미국 경제는 80년대 중반부터는 네. 계속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랬는데 네. 금리를 낮춰도 안 오고 네. 돈을 찍어도 안 오고 네. 이제 돈 찍어도 어차피 인플레이션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어쨌든 시장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또 지금 시점부터는 또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거꾸로 채권의 매력도가 더 커졌어요. 사실 금리가 상승해 버리면서 1.7까지도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채권의 가격이 낮을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인플레가 안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올레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인플레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니까 하고 있는 이게 거예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지 안 올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베팅을 하시면 되고 저는 모르겠으니까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인간으로서
올레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순간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사실 이게 네네. 올레더를 해보니까 네. 하락장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 되게 참고로 제가 3월에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2월인가 3월에 네네네. 찍은 영상이 있는데 네네. 그거 보시면 자본주의가 뭔 일 있겠어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 일 있을까 뭐. 그 정도의 그때- 편안한 이 마음을.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네. 너무 오바를 안 한 게 또 재수 없을까봐 사실 그때는 영상 찍으면서 그렇게까지 오바는 안 했는데 네네네. 사실 뭔 일이냐 싶은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떨어지는데도요. 네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덜 깨지니까. 포트폴리오는 월 단위로는 뭐 5% 이 정도밖에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하락할 수도 있고 뭐 하락 이 정도 네. 하락하는 거지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럼 반대로 올라가셨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1년 동안 네. 지수가 막 7, 80% 상승하는데 올레더 네. 포트폴리오는 1년 동안 그만큼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네. 오히려 이 상승장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제가 되게 많은 네. 전 데이터를 만져봤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1920년대부터 데이터를 연도별로 데이터를 계속 보니까 네네. 이 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네? 야 네네. 여기 마이너스 몇 %야 막 그런 것들 데이터를 보면서 네네. 그래도 조금은 저는 간접 체험을 해보지 않았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전 타임머신 그때도- 탔다고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타임머신을 안 타보신 분들과 네. 타본 사람의 차이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조금씩은 다 경험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뭐 투자를 했을 때 뭐 꼭 이렇게 자산 배분만 해야 네네. 된다 뭐 이런 방향도 아니라서 어쨌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역으로 들었던 생각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김단태님은 그 바텀업도 하시나? 바텀업이랄까 개별 종목을 네. 갖고 가는 것들은 많이는 안 하고요. 네네네. 일단은 많이는 안 하고 이게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저는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조금 아. 매매하는 거는 네. 금융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네네네. 아예 그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아예 안 하시고. 예, 한국 주식은 어쨌든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네. 안 하고 네. 뭐 근데 그 뭐 미국 주식을 아예 안 하진 않는데 네네. 그렇다고 의미 있는 비중으로 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점은 하시냐 안 하시냐 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바텀업 리서치에 대한 부분도 되게 전문가 못지 않으실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근데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어떤 주식을 살 거면 네. 책 한 권 정도는 쓸 수 있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알아보면 사실 반토막이 나건 뭐 90%가 나건 뭐 그게 무슨 이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어떤 한 주식을 살 거면 네. 뭐 그 주식을 뭐 진짜 오랫동안 뭐 고민하고 연구하고 네. 그래야지 좀 의미가 있지. 음. 제 약간 성격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 주변에 보니까 네. 그렇게 깊이 연구하신 분들 많이 수익으로 결국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투자하신 분들 기준으로 다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뭐 사실 작년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물수능 본 거거든요. 사실 수능으로 치면 물수능이었으니까 제가 많이 교류를 하거나 영감을 받는 분들은 네. 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아. 제야에서 네, 뭐 네. 10수년 이상 투자하셨던 분들을 오. 주로 많이 이제 대화하고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네. 느끼는 거는 네. 하나하나 기업에 대해서 많이 정말 분석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업을 좀 뼛속까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뼛속까지 알지 않으면 네. 어떻게 투자합니까? 네, 그렇죠. 내 돈을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을 맡기는 건데 네네네. 제가 네네. 뼛속까지 리서치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네네네. 다만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알파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팀을 아예 인수해서 네. 퀀트 펀드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아. 알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퀀트 기반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김단태님이시라도 종목 피킹은 어렵고 그다음에 뭐 왕도가 없다. 네네 왕도가 없죠. 그냥 그 회사를 잘 알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습 질문이신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다루셨어요.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나요? 네네네. 하고 비트코인, 네, 당연히 저는 하고 있고. 제가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인덱스 펀드처럼 어떤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사람들한테는 조금, 왜곡을 하게 할 할수 수 있지 않을까. 있으니까. 네, 근데 다만 제가 투자를 하지만, 네네. 이것도 같은 관점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썼다가 욕먹었는데, 네. 고점 대비 90%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 네, 네, 당연하죠. 너무 단순한데, 과거에 고점 대비 90% 떨어진 적이 있는데 네. 그럼 이번에도 고점 대비 90% 떨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당연히 그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네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언제든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자산시장에서. 기본,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네네. 그냥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국내에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좀 되게 그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고. 특이하다고 네, 뭐 봐야 특이- 되나? 하여튼 특이- 아무튼 네, 그리고, 예, 네네. 또 어쨌든 뭐 제가 트레이딩도, 뭐 비트코인 트레이딩도 많이 했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네네네. 네. 끝으로 뭐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뭔가 그 좀 어떤 조언 말씀이라든지 저는 일단은 네. 투자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이렇게 그 시작을 하는 건 좋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저는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가장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네. 인용하는 말인데 찰스 킨들버거라는 분이 한 말인데 네. 내 친구가 부자가 되는 걸 보는 것만큼 네.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다. 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이냐? 네. 1920년대 말에 나온 말이고요. 1920년대 대공황을 이 사람이 다루면서 네. 이제 대공황 직전에 미국의 1920년대가 장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네네.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예요. 네. 미국은 풍요롭고 네네네. 뭐 산업혁명 같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네. 미국이 정말 풍요밖에 몰랐던 네. 주식은 사면 오르기만 했던 그런 시대의 네. 한가운데서 있었던 이제 일들인 건데 네. 뭐 제가 당장 하락장이 올 거다라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주변의 환경에 네. 너무 우리가 네. 휩싸일 필요는 없다. 내 페이스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순간이 막막한 이유는 내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막막하지 않으려면 네. 과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금융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고 네.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주목을 받다가 네.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네. 뉴스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올드스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은 뉴스는 별로 볼 필요가 사실 없는 이벤트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올드스를 보면서 네. 네. 그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5년 뒤, 10년 뒤는 2021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 회사를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런 어떻게 말씀. 보면은 그 인류가 역사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나 좀 맥이 상통하는 것 같은.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네. 팜 같은 회사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될 수 있었다니까, 팜은 사실. 약간 좀 위험한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자면은 테슬라가 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애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처음 뭐 하는 얘기인데 네. 워낙 그 테슬라 사신 분들 많으니까.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네네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네. 80불부터 1000불까지 있는 회사예요. 진짜 미쳤. 네. 네. 약간 그러니까 그런 회사.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 이게 다시 제가 이걸 번역해서 얘기를 하면 네. 미국에서 프로로 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조차 네. 의견이 다 갈리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의견이 많이 갈리는 회사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어려운 회사다라는 거기도 하죠. 네. 어려운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금이나마 그 건져 가셨다면은 저희는 뭐 너무 바랄 게 없고요. 이상으로 이제 너무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긴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내일은 투자한 김단태 채널 이제 20만인데요. 곧 100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주토피아도 또 많이 좋아요,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긴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